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우리 오늘 중등 어머님들 모이셨나요? 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예, 저는 중2 엄마 이은경입니다. 네. 우리 중딩들, 귀염둥이 중딩들, 중학교 적응 잘 하고 있나요?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만한 그런 여유가 좀 생긴 4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중딩 어머님들 운동하셨나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운동과 독서를 하시는 분들은 많아지는데요. 중학생이 되면 칭찬할 일이 진짜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래서 애써 찾아야 돼요. 그래서 중학생 엄마들의 미션은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 동안 적어도 한 가지씩은 칭찬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너무 힘들면 이제 하루에 하나라도 꼭 하자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등에서 우리 양치기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나 수학 과목에서 양치기를 어떤 식으로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치기라는 용어 자체가 낯선 분도 계실 텐데요. 내가 너무 모르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저도 몰랐어요. 저 한 2년 전, 1년 전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양치기요? 양치기 소년?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굉장히 무식했던 엄마였는데, 이제 그게 어떤 그 양을 폭발적으로 뭐 압도적인 양, 2배 이상의, 이제까지 해오던 공부 분량을 2배 이상으로 해가면서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양을 확 늘리는 어떤 시도, 경험, 그 시기를 양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양치기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시도하면 좋을까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양치기가 꼭 필요한 것이냐, 왜 필요한 것이냐를 알아야 우리가 슬럼프에서 삐끗하지 않죠. 그쵸? 양치기는 분량을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는, 수학은 무조건 최대한 다양한 문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해 볼수록 유리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했다면 반복. 잘 아는 것들은 반복해서 다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풀어내야 되는, 결국 몇 문제를 풀어봤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지인 중에 이번에 의대에 진학한 친구가 있어서 그 집에 놀러를 갔다가 너무 궁금해서 그 고3 수능 막 끝난 아이의, 그 집 아들의 책장을 잠깐 저 구경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 책장을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었어요. 놀랄 만큼 많은 수학 문제집이 꽂혀 있더라고요. 여기 서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점에 문제집 코너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들어본 브랜드의 수학 문제집은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손때가 다 묻었어요. 새 거 아니에요. 네. 풀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몇 번 반복을 했던 것 같고, 어떤 것들은 2권, 3권, 같은 책을 이렇게 2권, 3권 사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의대생의 생가를 방문해보고 느낀 거. 결국 수학 문제를 얼만큼 많이 풀어봤느냐로 수학 실력이 많이 결정이 되는구나. 그 친구는 당연히 수학 1등급 만점을 받았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풀어내려면 중학교 때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중학교 때 이미 고등 수준의 문제량을 풀어내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초등 때 막 규칙적인 습관 가지고 막 하루 한쪽 풀기, 2쪽 풀기, 3쪽 풀기 이렇게 하던 아이들이 중등에서 한 번 정도는 이제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정도의 어떤 양을 한번 풀어내 보는 시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좀 긴 시간 공부해보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많은 문제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풀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것들을 빠르게 끝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예를 들어 이제 시간이 촉박하거나 숙제인데 다 못했거나, 그러면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보는 연습, 그런 경험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시험은 언제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단원평가든 뭐 수행평가든 중간고사든 네, 시간 제한 안에 그 문제를 풀어내느냐를 가지고 실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양의 문제를 풀어내는 그게 결국 성적이라고 하는 걸로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제는 수학을 잘하고 싶은 친구들, 네, 성적을 잘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런 아이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서 봐주세요. 자, 그래서 많은 문제를 두세 쪽 풀던 아이가 10쪽도 풀어보고 15쪽도 풀어보는 그 경험들을 중등에서 한 번은 꼭 하게 해주시라. 네. 그러니까 한계라고 생각했던 걸 한번 뛰어넘어 보는 경험인 거죠. 초등에서는 독서, 한글 독서를 많이 하고 영어 노출을 많이 했던, 국어와 영어에 좀 집중했던 시기라고 한다면 초등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뭐 빠르면 5학년, 늦으면 6학년, 더 늦게는 저희 아이처럼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한 번에 양치기의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지금 중학교 2학년 큰아이는 양치기를 섣불리 시도했다가 정말 과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수학학원을 갔어요. 수학을 뭐 대단히 선행을 시도했던 거라기보다는 제가 복직을 하면서 아이를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거기 수학학원이 애를 오래 붙잡아 주면서 또 공부도 많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갔죠 또. 네. 아이는 학원 경험이 하나도 없던 애라서 이게 좋은 줄도 나쁜 줄도 모르고 또 착했을 때잖아요. 하라면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거기서 시키는 대로 막 숙제를 해가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이게 울면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행을 시도해봤으나 실패했고 양치기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5학년, 6학년 때 학원도 안 다니고 수학 문제집을 거의 풀지 않았어요. 예, 코로나가 또 오기도 했고 뭐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학원의 도움으로 양치기를 시도를 해봤어요. 저랑 저희 남편이 계속 시도를 해봤는데 점점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안 하려고 하고 자꾸 타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는 계획대로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또 망했다. 약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이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너가 공부를 안 할 게 아니면 한번 학원을 가보지 않을래? 라는 마음으로 가봤어요. 갔는데 다행히도 말이 잘 통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 선생님께서 좀 으쌰으쌰 해주셔가지고 분량이 하루에 뭐 2쪽, 3쪽 많아야 사실은 이제 수학 공부 거의 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 숙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쪽도 풀어보고 10쪽도 풀어보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욕심이 나셔가지고 15쪽, 20쪽을 내다가 애가 자빠졌죠. 그래서 작년 가을에 그냥 완전히 또 한번 쉬었습니다. 못했어요. 하질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해서. 양치기로 쭉쭉쭉 이렇게 선생님도 저도 끌고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잘 흡수하는 줄 알고 쭉 밀고 가다가 아이가 이제 완전히 번아웃이 와가지고 한번 쉬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학원에 갔을 때는 신기하게도 아이가 버거워했던 그 양들이 그냥 약간 보통 정도의 양이 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15쪽이 막 헉헉대면서 풀던 것들이 이제는 15쪽 정도는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훈련이 된 거죠. 근육이 생겼죠. 푸는 근육인가? 네. 그게 생기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부족해서 막 하루에 20쪽, 25쪽을 몰아쳐야 되는 날에도 막 이제 헉헉대긴 하지만 풀어내기는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것들이 이제 또 뭐 언제 또 슬럼프가 올 것이고 저는 슬럼프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슬럼프 없이는 갈 수 없다라는 그 정도의 공식이 생겼는데 슬럼프가 또 오겠죠. 그러면 이제 다만 제가 덜 불안한 건 슬럼프가 온다고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다. 슬럼프에서 충분히 쉬고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슬럼프 이후에 도약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슬럼프가 왔을 때 과감하게 쉬어주는 것도 우리 부모님의 어떤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양치기를 할 때는 우리 중등 아이들이 부모님 이렇게 엄마표로 잘 돼가는 아이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친구들이라면 중등에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1학년 시기 그리고 방학 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도저히 이제 아이랑은 이제 수학 때문에 원수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이를 격려해 주시고 아이의 상황과
템포와 속도에 맞추어서 끌어주실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것도 중등 시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등 이후에 이제 시기에는 아이가 이런 많은 경험들, 훈련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량을 어느 정도 시간 안에 풀어내는 경험을 많이 해본 아이들은 오히려 고등학교에 가서는 수학학원을 그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완전히 감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분량을 정해서 문제를 풀고 강의는 인터넷 강의, 인강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조합을 해서 듣는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 아이도 인강을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요. 경험을 하는 중에 있어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인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중등에서 양치기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아직 분량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양치기를 시도하실 때는 다른 걸 좀 빼주셔야 돼요. 수학 양을 2배로 늘리려고 하시면서 하던 모든 공부를 다 유지를 하면 불가능하죠. 이도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수학에 좀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예, 그러면 이제 영어 단어를 좀 덜 외워도, 그리고 뭐 글쓰기를 좀 덜 써도, 독서량이 좀 줄어도 어떤 수학 한 과목에 좀 집중해 보시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을 풀어가다 보면은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양만 늘어나고 정답률이 올라가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푸는 거, 빨리 푸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열심히는 했고 양은 올라갔는데 정확도 때문에 결국에는 또 발목이 잡히겠죠. 그렇죠? 두 가지를 다 잡는 건 참 어렵기는 한데요. 저는 제 생각은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 된다. 먼저 잡아야 된다면 정확도를 먼저 잡고, 정확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상태에서 이제 분량을 서서히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분량을 늘렸을 때 좋은 점 또 하나는 내신 평가. 저희 아이가 지금 중간고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중간고사가 25문제를 40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학원에서 며칠 전에 연습 시험을 한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되게 열심히, 나름 열심히 하는 아이인데요. OMR 카드를 쫙 밀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OMR 카드에 이렇게 마킹까지 하는 시간, 검토해서 OMR 카드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제 제출하는 시간까지를 40분으로 잡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25문제를 30분 정도 안에 풀어내야 되고, 그 나머지 시간에 마킹을 하고 전체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답지 뭐 마킹이 잘 됐는지까지 확인하고, 만약에 이렇게 밀려 쓴 경우에는 답지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까지 넉넉히 여유가 있어야 결국 내가 푼 것을 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공평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 저 다 풀 줄은 아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예,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것도 결국에는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일단은 정확도를 잡되 많은 분량을 결국에는 빠르게 시간 안에 풀어내는 훈련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너무 거창했나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계속 고등학교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고등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뭔가 거창해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맞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게 확실히 유리하다. 우리 아이는 지금 당장 이번 수행평가,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엄마인 나는 고등학교 때 모습을 계속 그리면서 계속 그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중등 어머님들 지금 막 공부도 부담되고 애들은 말을 안 듣고 엄마는 자꾸 피곤하고 막 갱년기 오는 것 같고 많이 힘드시죠? 동병상련입니다. 네, 우리 같이 으쌰으쌰해서 힘내서 아이들 칭찬 한 번 더 해주고 힘내서 키우도록 해요.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되게 다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덕분에 저도 진짜 되게 좋은 엄마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 친구들 글쓰기 클래스랑 우리 엄마들을 위한 책쓰기 클래스 열려 있습니다. 네, 링크 가서 보시고요. 많이 많이 들으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